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오늘 금요일장이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 소식에 양시장 모두 오르면서 출발을 해줬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 넘게 올라주면서 장중 내내 탄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개월여 만에 2170선 돌파를 해주면서 양시장에 또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줬습니다. 오늘 일단은 외국인 매수가 코스피 시장에서 정말 한 5천억 원 넘게 들어왔는데요. 15일 일요일이었죠. 관세 부과 불확실성을 앞두고 그동안 빠져나갔던 외국인이 이제 다음 주 시장에서는 매수세로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좀 적극적인 매매를 해봐도 괜찮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음 주 시장이 오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지환 전문가와 함께 다음 주 시장 전략 그리고 거기에다가 종목 상담까지 시원하게 해드릴 거니까요.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저희 방송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3부에서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전문가죠. 이지환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상당히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넥타이도 또 빨간색을 하고 오셨고 모처럼 금요일인데 시장이 정말 강하게 올라줘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밖에서 맛있는 이제 반찬과 맛있는 술을 드시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에서 또 이렇게 저희 방송을 시청을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분 좋게 상승을 했고 결국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시장은 외국인이 들어올릴 것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생각보다도 좀 더 밀어올리는 모습,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프로그램 차익 쪽뿐만 아니라 비차익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은 이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상방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이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사야 되는가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은 분명히 이제 답은 또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강의도 없고 하지만 딱딱한 얘기보다는 시장과 관련된 좀 재미난 얘기들을 하면서 즐거운 한 주 마무리하는 한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진짜 늘 좀 관망세가 짙고 혹은 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한 요일인데 오늘은 양시장이 어제 흐름을 타서 1% 넘게 또 올라줬기 때문에 전일의 미증시에서 또 훈풍도 불어왔기 때문에 오늘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종목 상담 빠르게 지금 남겨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 전화, 문자, 카카오톡 참여하시라고 제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 접수하실 분들은 샵 4989번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지만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4989번, 그리고 무료로 연락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간편하게 카카오톡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어제부터 이름이 바뀌었죠. 서울경제 이지환 이렇게 7글자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바로 무료 입장하신 다음에 실시간으로 종목 신청 무료로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르고 간편한 카카오톡도 많이들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요. 저희가 프로그램 마지막 순서쯤에는 다음 주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의 종목 생단 들어가기에 앞서서는 오늘 시장 좀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외국인 매수 또 5천억 원 넘게 기관 매수까지 코스피 시장에 아주 강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이지환 전문가께서는 앞으로의 좀 시장 흐름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일단 오늘 시장부터 어떻게 보셨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릴 거라는 상당히 징후는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급락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선물옵션 동기만기일 당일
혹은 그 다음 날 정도면 충분히 시장이 큰 폭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그런 이유는 저의 감이 아니라 많은 데이터들이 그런 징후를 많이 내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 좀 알기 위해서 역시 이 시간을 함께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어제는 비차익이 아닌 차익 쪽으로 매수하면서 배당과 관련된 물량들을 차익을 활용해서 일석이조로 꼭 먹고 알 먹고로 담는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은 비차익 쪽에서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내년 1분기 이후에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업종에 집중적으로 지금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은 이제 완연하게 하락 기조를 좀 줬고 상승 쪽 특히 12월 산타랠리뿐만 아니라 내년 1월 이후까지도 좀 상승 흐름을 이어서 보겠다라는 외국인의 관점이 견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다만 이럴 때 이제 좀 소외되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고 선발적으로 먼저 올랐던 종목들은 이제 오늘부터 좀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 후발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종목을 좀 옥석을 잘 거려야 되는 시점이고 시장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들을 찾는 것이라 본다면 이 시간에서 많은 답을 찾아 드릴 거고 함께 하시면서 좀 많은 부분을 좀 느끼면 충분히 12월 준비를 하시고 내년 1월에 충분히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2020년을 행복하게 시작을 하실 수 있도록 이주환 전문가께서 또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계속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접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또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해준 업종도 있었습니다. IT 업종 같은 경우에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물량을 사들였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매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빠르게 11시까지 저희가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상담으로 그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9346님의 궁금증부터 빠르게 봐드릴게요. 오늘 정말 궁금하신 내용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시장이 좋기 때문에 또 더욱더 종목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SFA 반도체를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580원 그리고 비중은 25% 담고 있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오늘 SFA 반도체는 살짝 내려갔네요. 오늘 오른 종목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 종목은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주환 전문가님. 이 종목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을 때 사실 선반영돼서 올라온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이제 후발적으로 오를 때 조정을 좀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적으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구간이 좀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바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8월 달에 저점을 잡고 상승하는 구간에서 상당히 예쁜 모습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상당히 이중바닥으로 잘 잡아놨고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이제 행보하는 구간이 좀 들어와 있는데 자, 이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오늘 다른 종목들이 많이 상승하는 데 비해서 상당히 좀 허탈감을 좀 느낄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뭐 아직은 뭐 걱정하는 염려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부분, 좀 더 상승 부분 쪽을 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지를 받을 때 121선을 근처로 해서 지지를 좀 받아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하락한다라고 하면 올라오는 지지선 121선에서 지지 관점으로 좀 보시면서 목표 가격은 전체적인 업황 기대와 함께 조금 더 높게 잡아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가격대에서 120선에서 지지를 좀 받으면 4,500원에서 5,000원 사이 정도까지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요 4,500원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는 상당히 좀 빠른 거리입니다. 12월 안 혹은 1월 늦어도 1월 초 정도에 좀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고 그렇게 보신다면 4,5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 좀 일자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보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더 1분기까지 길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면은 절반 정도 물량을 줄이시고 그 가격대에서 계속 지켜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SFA 반도체로 열어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인데 또 집에서 이렇게 저희 방송을 본방사수 해주고 계시네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종목 바로 봐드릴게요. 네. 혹시 지금 TV로 지금 제 목소리 듣고 계신 거죠? 예, 예. TV 저기는 줄였는데. 네, 네, 잘하셨어요. 전화기 네. 집중해 주세요, 어머니. 네. 네, 종목 접수 받아볼게요. 어떻게 되세요, 네. 종목명이? 네. 어떤 거 상담을 해드릴까요? 제가요. 네. 현대차요. 현대차. 네. 매수가는요?
아, 20%요. 비중 20%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아, 13만 5천 원이요. 13만 5천 원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좀 올라줬는데 마지막에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찝찝하게. 네. 이지원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어머니 궁금한 점 다 여쭤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현대차는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그렇죠. 좋은 기업을 사셨고, 비중은 20%뭐 크게 많이 실지는 않고 적당한 분량을 좀 실으셨는데, 13만 5천 원에 사셨다, 그렇죠. 네네. 조금 가격이 높았다, 그렇죠. 이제 요 부분은 네. 이제 충분히 그 가격대 진입할 만한 가격대에 진입을 하신 건 맞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 현대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현대차는 좀 특이한 대기업 중에서는 좀 크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좀 특이하게 움직였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다른 종목들은 좀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작년 12월 달부터 저점을 잡고 올 상반기 4월, 5월 정도까지 고점을 잡아서 반등을 했죠. 다른 종목들은 8월까지 하락하다가 그다음 상승했는데 현대차는 반대로 5월까지 상승하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다, 그렇죠.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10대 기업들 가운데서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성장한 기업이 유일하게 현대차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대기업 펀드 물량이나 좀 좋은 쪽에 큰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 물량들이 대부분 현대차에 좀 많이 몰렸습니다. 유일하게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기저 효과가 좀 있긴 하지만 10대 기업들 중에서 상반기에 1, 2분기에 유일하게 수익이 난 전년 동기 대비로 수익 난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특이하게 다른 종목도 내려올 때 상반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5월 돼서 다른 종목들이 8월부터 올라갈 때는 이제 거꾸로 밀려 내려오죠. 여기 이제 밀려 내려오는 이유가 또 반드시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업종들이 이제 점점 이제 제자리를 찾아간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우리나라, 독일 집중적으로 이제 협박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량의 이제 관세 부과를 하겠다. 25% 정도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걸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번 주에도 또 미국에서 이제 그 입장을 또 내버렸습니다. 이거 포기한 게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강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그 입김에 의해서 좀 조정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차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좀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지지선이 있습니다. 11만 5천 원인데, 요 11만 5천 원은 좀 지켜주는 게 좋아요. 11만 5천 원 지지선으로 좀 설정하시고요. 왜냐하면 11만 5천 원이 이렇게 이탈되면 밑에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가격은 9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너무 밀려내리가니까 11만 원 정도를 이제 지지선으로 좀 놓고요. 반등이 나오면 상당히 이제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는 예상되는 움직임이 이런 식의 움직임입니다. 이런 식의.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13만 5천 원은 도달할 수 있는 거리긴 합니다. 11만 5천 원으로 지지로 13만 5천 원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는데, 자, 이제 매수가에서 얼마나 더 넘어갈 거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매수가 14만 5천에 빠져나온 전략을 1번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만약에 나는 좀 20%이기 때문에 장기로 보유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14만 5천 원 돌파 여부를 보면서 한 15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추천해 드리는 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13만 5천 원 정도의 매수가에서 일단은 나와서 좀 더 좋은 종목 쪽으로 좀 교체하자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지지선은 11만 5천 원입니다. 네네. 네. 네, 현대차 시원한 상담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텐데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종목 바로 봐드릴게요. 어떤 종목 지금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나요? 삼성바이오요. 삼성바이오로직스요? 네.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38만 원에 20%요. 38만 원에 20%요? 네. 약간 수익을 좀 내고 계시네요? 네. 근데 이제 좀 올라가는 듯 싶기도 한데 계속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지원 전문가를 연결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이 종목 언제 사셨어요? 그냥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한두 달 전에 사셨으면 상당히 잘 사셨다 그렇죠.
네. 충분히 이제 사실 만한 가격에 잘 사셨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한 번쯤 진입해 볼 만한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호재와 악재가 극명하게 지금 대비가 되는 거죠. 호재도 아주 좋고, 악재도 아주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런 종목은 그런 호재 악재가 이제 극명할 때는 좀 진입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한테는. 호재는 뭡니까? 다 알고 있죠. 삼성바이오가 이제 실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이제 유럽에 론치가 되면서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이제 위치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기업이 이제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순간에 왔다라는 게 제일 큰 호재입니다. 근데 이제 또 악재는 뭡니까? 지금 이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재판과 관련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돼서 주가 관련된 부분, 승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종목 등락이 상당히 크게 갈릴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만약 그런 돌발적인 악재가 없다라고 하면 펀더멘상으로 보면 물론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을지라도 지금부터 실제적인 매출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을 수 있죠. 그럼 지금 판단을 어떻게 하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판단하기가 어렵고 시장도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흐름이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그냥 멈춰 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멈춰있죠. 내려가자니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호재가 있고 올라가자고 하니 재판 결과에 따른 악재가 눌렸으니까 이 종목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펀드들이 대량의 이제 옮길 수 있는 국민연금이나 펀드들이 뭡니까? 일단은 좀 관망해보자라는 이런 견지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밑쪽에 지지선은 30만 6천 원 정도 근처에 30만 5, 6천 원 정도의 지지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지지를 해준 건 1차적으로 반등했을 때 만약에 나올 수 있는 가격대는 4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심가격에서 살짝 밑에 사셨으니까 뭐 크게 나쁘게 진입하신 건 아니죠. 다만 이제 호재 악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섣불리 이제 주가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6천 원 정도를 지지선을 놓고 위쪽에 49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대응하는 방법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어떤 우발적인 재판 결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크게 출렁거린다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지금도 비중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이제 악재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재판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49만 원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바이오 시밀러 같은 거는 지금 대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지금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대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래 전망은 굉장히 밝은 편이지만 단기적인 악재가 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지지 저항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네, 대행에 나가시다가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은 저희 프로그램 시간에 전화를 주시거나 이지원 전문가의 카톡방에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이지원 전문가의 톡방에 접수가 된 종목입니다. 오스코텍 살펴볼 거고요. 곽보경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매수 가격이 23,400원, 비중 20% 담고 계시네요.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왜 내 종목만 빠지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충분히. 오늘 5% 가까이 하락이 나왔거든요. 이지원 전문가님, 오스코텍 이 종목은 오늘 왜 하락세가 나온 걸까요? 네, 이제 오늘 하락이 사실 조금 뼈아프긴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임상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뭐 가장 이제 큰 임상적인 부분이 이제 레이저 티닙이라고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의 기술 이전을 하고 유한양행이 다시 얀센이라는 회사, 글로벌 회사에 다시 같이 이제 협약을 하면서 서로 이제 개발하는 임상 3상 단계가 글로벌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큰 호재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진짜 상용화된다면 주가는 흐름은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부분인데 자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약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접근할 때는 딱 두 가지 전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체를 가지고 접근할 것이냐, 발빠르게 접근할 것이냐. 만약에 실체를 보지 않고 접근한다면 뭐 하루 이틀, 빠르면 뭐 하루 내에 진입과 청산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 기술적으로 강하신 분이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체가 있게 접근하시겠다면 반드시 이제 최근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 바이오 신약 모멘텀 있는 종목들에게 상당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를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실체를 가지고 접근하시려면 첫 번째는
무조건 심리학 임상을 들어가는 회사는 글로벌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파트너가 있냐 없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임상 3상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실체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하긴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이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임상 상상에 지금 들어갔고요. 거기에 글로벌 파트너십에는 얀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얀센은 존슨앤존슨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 10대 제약회사 중에서도 아주 큰 제약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이 약에 대한 향후에 대한 전망을 좀 가지고 접근했다라고 보시면은 사실 약물 자체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항암제 같은 경우는 FDA 승인 방식이 좀 다릅니다.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로 해서 효과와 안정성을 같이 보지만 항암제는 웬만한 부작용이 있어도 효과만 있으면 승인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 방식으로 배정을 해주는데 그렇게 보시면은 펀더멘탈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일단 14,900원 저점을 잘 잡았고요. 상승하는 모습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나왔고 여기서 이제 눌려주는 부분에서 이제 다음 기대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오늘 하락이 상당히 좀 뼈아픈 하락을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하락 부분이 약간은 좀 저항성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오늘 매수한 가격 23,400원인데 23,500원에서 24,000원 사이 여기가 1차 이제 저항성이 조금 형성됩니다. 물론 이제 못 넘어갈 부분은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것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바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 약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한 모양으로 좀 내려왔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승이 꺾였거나 추세가 훼손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만 원이라는 지지선을 가지고 이 기간 조정까지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상승을 보는 방법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기간 조정이 싫으시면 매수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다음 주에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매수 가격에서 청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3,400원 짧게 매수 가격에서 다시 빠져나오는 방법이 1번, 기간 조정을 좀 거친 다음에 충분히 상승까지 보겠다라는 방법이 2번인데 2번으로 생각하실 경우 같으면은 일단 목표 가격을 3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3만 정도까지 잡고 2차 가격까지 대비하는 방법. 결국 목표가에 진입가에 빠져나오시던가 기간 조정 이후에 3만 원까지 입결을 보시던가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전략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스코텍 두 가지 전략 다 그래도 정말 너무 기분이 다행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곽보경님께서도 좋으셔야 될 것 같은데 본전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전략을 좀 세워드렸고 혹시라도 장기적으로도 괜찮으시다면 두 번째 전략은요. 길게 보셨을 때는 3만 원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수익을 내고 나오자라는 의견 들어봤으니까 투자 성향에 맞게 고르신 다음에 수익을 내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 연결인데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되셨고요. 네. 종목 접수하셨죠? 어떤 종목 지금 궁금하신가요? 하나투어요. 하나투어요.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12만 5천 원이요. 비중은요? 20%요. 20%요? 근데 매수가가 지금 12만 5천 원이시면은 1년 넘게 들고 오신 거 맞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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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지금 힘드실 것 같아요, 어머니. 네. 최고점에서 그때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제가 네. 그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증권 거기서 그거를 추천을 받으셔가지고. 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사는 뒷날부터 뚝뚝뚝뚝 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주 계속 내려와가지고 지금 4만 원대에 있어요. 네. 빨리 이주환 전문가 연결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상당히 이제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고, 가격도 이제 상당히 높으셔가지고, 비중은 20%라서 조금 다행이긴 한데, 너무 마음이 좀 쓰리다. 그렇죠.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좀 보셨을 때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건데, 보시면은, 일단은 가격대가 12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이제 뭐 상당히 높고, 지금 뭐 여기서 뭐 손절하거나 그럴 관점은 아닙니다. 이 종목은 일단 2018년도에 이제 내부적인 문제로 좀 빠졌는데 운이 없게도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관계가 좀 틀어지면서 전체적인 관광업계, 그다음 사드 업계 또해서 중국하고 틀어지면서 어쩔 수 없는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좀 가슴 아픈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기미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이제 왕이 부장이 왔다 갔고 중국과 관계가 좀 이제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일본과도 지금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가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39,000원에서 반등을 주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요 39,000원까지 이제 반등을 주고 이제 저점을 잡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점을 잡았던 이유가 있죠. 여기가 8월 달에 딱 잡았을 때 저점 잡았는데 사실 8월 달이 여행업계에서는 가장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가장 좋게 나올 때인데 이때 실적이 일본과의 문제가 가장 불거지면서 실적이 가장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행업계와 특히 이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받았는데 요때 이제 바닥을 잡았을 때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일본 관련돼 있는 여객 시소율이 평소 대비해서 90%까지 떨어졌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뭡니까? 90%까지 떨어지면 더 떨어져 봐야 10%라는 거죠. 더 떨어질 데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바닥을 잡고 이 종목은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워낙 매수가가 이제 높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상승을 해도 유쾌하지는 않다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기분은 더 만나더라도 일단 이제 상승 기조 쪽으로 들어왔다라는 관점을 좀 보시고요. 1차적으로 상승했을 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이 이제 6만 원 초반대입니다. 그래도 이제 매수가에서 너무 많이 밀려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일단 지금 여기서부터 상승을 해서 내년 상반기 전에 아마 6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질 게 없거든요, 바닥에서. 그래서 바닥 기저 효과로도 6만 원까지 가는데 문제는 이제 6만 원까지 간다 해도 매수 가격의 절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6만 원 정도 오면은 거기서 이제 결정을 또 하셔야 되니까 한 번 더 전화를 주시고요. 너무 오래 좀 기다리시기 그렇다면 이제 6만 원부터 위로 올릴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는데 다행히 비중은 20%이기 때문에 조금은 쓰리시겠지만 비중을 좀 줄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6만 원에서 1차적인 이제 비중을 좀 줄여서 종목을 교체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너무 가슴이 쓰리다 이러면 6만 원에서 절반만 정리하시고 거기서 또 밀고 올라왔을 때 8만 원에서 또 나머지 절반 정리하는 방법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시기가 왔을 때 궁금하셨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또 그때 전략 또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네.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하나투어 그래도 전략대로 꼭 행하신 다음에 또 다른 좀 파동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이고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연결이 되고 있나 본데요.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관계로 일단은 지금 TV를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바로 종목을 좀 봐드릴게요. TV 시청하시면서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바이오 6090님께서 접수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14,500원에 15%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오늘 한 3% 가까이 내렸는데 어제 오늘 하락세가 나왔어요. 시장은 어제 오늘 올라줬는데 얘는 왜 어제 오늘 하락세가 나온 건지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주환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최근에도 아마 제가 이제 좀 진단해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이제 그 방송을 좀 보셨으면은 조금 이제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관점을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 여기서 상승했던 종목과 똑같은데 자 그때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지루하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지선은 12,000원 잡고 위쪽에 이제 매물대가 15,500원에서 최대 16,500원이라고 아마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500원 정도에서부터 16,000원 넘어오면 일단 청산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어제 말고 이렇게 떴던 요 부분 정도가 청산할 수 있는 가격대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이제 방송을 못 보셨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서 청산을 못 하시고 지금 밀려내렸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청산을 못 하셨기 때문에 지금 밑쪽에서는 다시 이제 12,000원 전후로 공방을 좀 벌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이렇게 될 건데 문제는 16,500원과 12,000원 박스를 놓고 봤을 때 16,500원 박스가 훨씬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박스에서 움직이다가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박스에서 움직이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12,000원 지지선을 해서 15,500원에서 16,000원 근처에 오면 일단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 교체하자. 또다시 똑같은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지지선은 12,000원 잡으시고 15,500원에서 16,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약간의 소폭의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도록 이지환 전문가께서 전략을 잡아드렸습니다. 수익 내시고 또 다른 종목으로도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 연결인데요.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네. 47,000원대. 47,000원의 비중은요? 70%. 70%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수익 축하드리고요. 5만 원이 5만 원 넘어가기까지 정말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오래 기다리신 만큼 수익을 좀 더 크게 보실 수 있도록 바로 이지환 전문가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혹시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하고 사셨어요? 그냥 은행에 넣는 것보다 낫겠다고 생각하고 9월 달에. 아, 정말 제가 이 웬만한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좋은 투자를 하셨고요. 가장 또 바람직한 투자를 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이 방송이 아니면 정말 이제 크게 한번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 보시면 이제 47,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뭐 정당히 살 수 있는 가격대고,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차트를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좋은 기업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싼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강조하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들이 가격적인 평가를 하겠지만, 저는 이제 올해 계속해서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를 얼마나 보냐? 저는 항상 7만 원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하먼이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정장 부품 쪽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 미래 가치까지 평가를 하면 이 종목은 충분히 적금 들듯이 계속해서 매수해 나가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오늘 마침 이제 그렇게 매수하신 부분 찾아서 상당히 저도 좀 기쁜 마음이고요. 다만 이제 어머니 이 부분은 좀 보시면 이제 47,000원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제 좋긴 좋은데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셨어요. 70% 좀 많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은행 이자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해서 사셨으면 제가 이제 중장기적인 목표 가격은 7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릴 건데 문제는 요게 이제 7만 원 가기 전까지 좀 우여곡절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70% 비중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만 5천 원 정도 오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다음 주 초반이면 바로 오겠죠. 그러니까 5만 5천 원부터 조금씩 10%씩 조금씩 비중을 조금만 줄이시고 내가 길게 보고 가겠다라고 하더라도 70%는 너무 비중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 이후에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70%는 많기 때문에 목표가를 7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하되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10%씩 정도씩 비중을 좀 줄이면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당히 좋게 사셨고 가격도 좋고 마인드도 상당히 좋으신데 비중이 70%는 너무 크기 때문에 한번 출렁거릴 때 또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7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5만 5천 원 위에서부터 조금씩 10%씩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좋게 매수하셨고 정말 바람직하게 투자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다시 또 내려오면 매수를 하나요? 아니요. 매수하지만 70%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매수하시지 마시고요. 올라왔을 때 좀 차익 신호를 보되 7만 원까지 물량을 좀 보유를 하되 비중은 조금씩 줄이십시오. 10%씩.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장기적으로 다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70%면 한 30% 정도 위쪽에 5만 5천 위할 때 팔고요. 밑으로 계속 계속 이렇게 주가가 한 번에 가지 않잖아요.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위쪽에서 올라왔을 때 5만 5천 위에서 뭐 6만 원, 6만 5천 좀 팔고요. 좀 떨어지면 다시 그만큼 또 다시 사시고요. 이렇게 해야 이제 운용을 해야 70%를 다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너무 많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건 어떤 우발적 사건이 나올 수 없다는 걸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70%를 꼭 쥐고 너무 다 가지고 올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조금이라도 줄이고 밑에서 다시 사는 전략. 만약에 파셨다면 다음번에 다시 언제 사면 되냐고 전화를 한 번 더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또 다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큰 수익 지금 내고 계시고 더욱더 큰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목표가 잡아드렸는데 많은 수익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 연결인데요. 시청자님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동진세미컴이요? 동진세미캠 매수가는요?
16,200원에 3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손실 중이신데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수익을 좀 얼마나 내실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주환 전문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언제쯤 매수하셨나요? 매수 시기가? 네,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아, 그렇게 길게 되지는 않으셨다 그랬죠? 네네. 예. 자, 오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뛰어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하나 머티리얼즈나 원액 QNC 같은 경우는 뭐 10% 가깝게 급등하는 모습 좀 보여줬는데요. 동진 세미캠도 뭐 상당히 주가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방향을 좀 예상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오늘 굉장히 급등했던 모습을 좀 지켜보면 이 반도체에 올인하는 기업과 반도체에 걸쳐있는 기업의 주가에 좀 차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5% 일단 급등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한 2% 정도 상승하는 것처럼 그걸 이제 부품주로 이렇게 땡겨와서 보면 반도체에 올인하는 쪽과 특히 이제 시스템이나 파운드리 쪽 말고 메모리 쪽에 올인하는 업체와 그 외에 이제 반도체에다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 걸쳐있는 업체들의 주가 차이는 좀 많이 났어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좀 많잖아요. IT 부분 관련된. 그래서 혜택이 그렇게 한 번에 크게 오진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10월 달에 고점을 찍을 때 거래량이 나오면서 고점 좀 찍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2만 원부터 해가지고 요 가격대는 매물대가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밀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일단 반등을 하려면 요 밑에서 거래량이 좀 나와야 됩니다. 거래량이 나오면 좀 빨리 반등할 수 있고요. 거래량이 없으면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IT 부품과 관련된 부분은 내년 1분기 넘어가면 업황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제가 봤을 때 기간 조정이 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12월하고 1월 정도 잘 버티시면은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직전 고점까지 간 이후에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객 가격대에서 일단 1차 목표가를 드리는데 1차 목표 가격을 18,800원으로 드릴게요. 여기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직전 고점을 넘어가지고 좀 더 길게 보겠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등 주면 한 내년 1월 정도, 1월 늦어도 한 2월 정도 안에 18,800원 정도면 일단 빠져나온 전략, 청산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자, 그럼 바로 또 다음 상담 봐드릴게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봐드릴게요. 어떤 종목 매수를 하셨어요? 네, 저 LFP 백춤입니다. 네,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16,500원인데요. 벌써 네.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요. 네. 너무나 안 가서 이걸 팔아서 다른 걸로 교체를 해야 될지 그래서 상담드립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한 2년이 다 돼가시는 것 같은데 네, 비중을 혹시 얼마나 실으셨죠?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네네. 30%입니다. 16,500원에 30% 맞으시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종목 교체하는 전략이 나을지 좀 더 버티는 게 나을지 이지환 전문가 연결을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고, 네. 좀 했는데 주가가 좀 그렇다 그렇죠. 마음을 좀 많이 네네. 상하게 하셨고, 네. 자, 그럼 왜 이제 이게 못 갔을까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네. 그 부분 좀 보시면은, 자, 이 종목 이제 실적을 좀 볼게요. 실적 좀 보면, 2016년도,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80억에서 270억으로 살짝 좋게 올라왔는데, 자,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시면은 실적이 꺾인다 그렇죠. 매출액이 2,000억에서 1,690억으로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277억에서 190억으로 여기까지 2017년도까지 올랐다가 이제 2017년을 고비를 해서 이제 내려간다 그렇죠. 자, 요렇게 이제 영업 실적이 꺾여서 내려오니까 어떻겠습니까? 실적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주가 흐름이 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안 좋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자, 이 종목도 이제 오늘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죠. 반도체와 연관이 있는 종목인데, 많이 가는 종목인데 왜 못 가냐.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똑같습니다.
반도체에 올인하는 업체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진공펌프 쪽으로 뭐 상당히 뭐 반도체용 진공펌프 많이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여러 가지 업종에서 쓰이는 진공펌프에 다 하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반도체도 하나 걸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 뭐 반도체 올인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오늘 반등을 줄 때 역시 반등이 크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일단 워낙 이제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가격대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머니. 안타깝지만 여기서 이제 업황이 좀 좋아지는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좀 생각할 수 있는 가격대가 최대 생각했을 때가 한 11,000원 정도 됩니다. 아이고. 그냥 이제 11,000원 정도에 오시면은 이거를 이제 16,500원이니까 그래도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죠. 근데 좀 여기서 11,000원에서 더 욕심 부리시면 이 종목 다시 또 7, 8천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좀 이번 기회가 좀 마음이 쓰리시겠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12월 1일 업황이 좀 좋아질 때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올 때 손실을 좀 줄여서 나오는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1,000원 목표가를 좀 드리고요. 내년 이제 1분기 때 아마 가면 막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 과감하게 11,000원에서 손실을 좀 줄이고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전략 매도 할까요? 네, 일단 권해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지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가 하지만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대로 시청자분들을 보내드릴 수가 없죠. 다음 코너는 다음 주 시장을 저희가 미리 전망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들어선 게 아닐까. 수급도 지금 이틀 연속 계속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말 어떤 종목을 잘 잡아야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수익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다음 주 시장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의 눈을 돌려보면 좋을지 우리 이지환 전문가께서 오늘 좀 전략을 세워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이지환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이 밤에 이제 배트맨 3부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작을 했고, 급락이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나오는 구간, 제가 이제 그날 딱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가격 조정의 하이라이트 날이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뭐 기간종이 올지 몰라도 가격 조정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제가 이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제 수급과 이런 관련된 부분 이제 분석을 했기 때문인데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데 다만 이걸 통해서 뭡니까? 확률을 좀 높이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저는 이제 수급에 좀 변화를 예상을 했고요. 파생 쪽에서 물량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아니면 적어도 만기 다음 날 시장을 들어 올리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여기서 이제 꼭 먹고 알 먹고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썼는데 그 이유가 어쨌든 프로그램 차익 쪽으로 매수를 유발시켜야 되고 이왕 프로그램 차익 쪽에 매수를 유발시킬 것 같으면 뭐 어차피 배당받을 수 있는 종목 쪽으로 베팅을 할 것이고 배당받는 쪽으로 베팅을 하다가 시장이 좀 좋아지면 분명히 비차익 쪽으로 매수가 따라 들어올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좀 간과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급을 잠깐 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지금 이제 좀 변화를 겪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어제와 오늘 12월 10일과 13일 보시면은 5천억대 이상. 사실 최근에 굉장히 물량을 많이 내뱉었는데, 이틀 동안 1조 원 이상 매수한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이렇게 이제 매수를 좀 했는데요.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5천억 이상씩 매수를 하고 또 5천억 이상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1조 정도 매수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외국인들이 1조 정도 매수했다.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겠구나. 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서 이제 주식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1조를 샀는데 우리가 뭐 어떤 부분을 생각합니까? 어디를 샀느냐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긴박한 선물옵션 동시만기 후에 가장 긴박한 상황에서 과연 외국인들이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지났고 트럼프가 미중 협상에 타결된다는 의지를 내비쳤을 때 그러면 이제 상황이 좋아졌는데 그럼 좋아졌는데 과연 외국인들이 뭐를 사느냐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딱 비벼 보면은 어떤 결론을 얻었습니까? 외국인들이 적어도 내년 1분기에 어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인 건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패를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조 원이 넘는 매수를 했는데 1조 원 중에서 어떻습니까? 한 9,300억 정도를 어디에 매수를 했습니까? IT 업종에 매수했습니다. IT 업종에.
1조 원 매수했는데 9,300억이 IT 업종입니다. 절대적 다수죠. 물론 우리나라는 절대적 다수로 IT 업종이 많긴 합니다.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비교를 하더라도 이렇게 절대적인 1조에서 9,300억을 이틀 동안 IT 업종에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적어도 외국인들이 이 미중 협상 타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주식을 못 살 때 이게 타결됐다고 했을 때 과연 사고 싶었던 쪽이 어디냐는 거예요. 바로 IT라는 거예요. 평범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답입니다. 여기 이제 저만 알 수 있는 답도 아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답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좀 중요한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IT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살 것이냐라는 부분을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고민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요거 좀 중요한 팁을 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낮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외국인이 사는 거 보면 지금 현재 11월 달부터 증권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하고 일치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 사태.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시간 잘 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시면은 오늘 반도체 종목 하나 머티리얼 오늘 QNC랑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 반도체 부품 쪽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뛰어 올랐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그래서 반도체 부품 쪽은 그동안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뭐다? 바닥론에 대한 부분은 이제 확실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1분기부터 반도를 준다. 그럼 반도체 부품주는 반드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만약에 타이밍을 놓치셨다면 적어도 눌림목에서 한 번 더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꼭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파트가 IT 부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파트가 이 PCB와 특히 MLCC 그리고 카메라 모듈입니다. 카메라 모듈. 자, 이 카메라 모듈과 PCB와 MLCC는 지금 시장이 조정받을 때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삼성전기부터 해서 굉장히 종목 많이 있죠. 안 내려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이 종목들은 왜냐하면 가장 두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5G와 관련된 1차적인 호재가 있고 두 번째는 전장 부품, 전기차에 대한 전장 부품에서 호재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쳐보면 물론 이제 레포트이기 때문에 100%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들어가는 부분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한 개에서 지금 3개, 4개가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공급이 3-4배, 수요가 3-4배 올랐습니다. PCB와 MLCC는 어느 정도 수요가 늘어나느냐. 지금 공식적인 레포트는 나지만 16배 정도 늘어난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물량 하나 팔던 건 내일 16개 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큰 호재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 종목은 지금 시장이 조정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주워 담고 있는 거죠. 이 종목 IT 부품 관련돼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PCB, MLCC, 카메라 모듈. 특히 이 PCB와 MLCC는 대표적인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을 바뀌기 때문에 아직도 안 좋다라는 고정관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이제 머리에 지우고 이 종목도 상당히 유심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볼 종목이 이제 바로 말씀드린 종목은 5G입니다. 5G는 지금 이제 학을 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조정폭이 가장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 5G가 굉장히 이제 설레게 했고 조건을 많이 부풀렸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깎이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5G는 절대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업황 자체가 잠깐 쉬어가는 것뿐이지 다시 반드시 올라갑니다. 언제? 내년 1분기 안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5G 시작을 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크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중국이 올 4분기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5G에. 일본이 내년 1분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이제 공급되는 업체들이 하웨이, 노키아, 삼성전자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전부 다 들어가는 뭐 KMW부터 해서 제품을 다 공급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이 공급되는 특히 제가 예상했을 때는 일본 쪽에 제품이 공급되는 1분기에 또다시 5G는 실적이 한 번 더 점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G는 지금은 좀 어렵지만 여전히 내년에 또 공략해야 될 종목이 된다라는 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OLED인데 자, 요거는 좀 유심히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증권사 레포트가 좀 반대입니다. 증권회사에서는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유망하다고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삼성전자 OLED 점유율이 95%였는데 최근에 70%로 줄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중국 업체들 때문에. 중국 BOE 때문에. 결국에는 LCD뿐만 아니라 OLED도 빠르게 중국 업체들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OLED 쪽에 너무 장밋빛 정말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그다음에 MLCC 카메라 모듈, PCB 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면서 5G도 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눌림목에서 담을 수 있다. 다만 OLED는 조심하자. 이 부분은 좀 초양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보신다면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이번 주부터 다음 주에 어디를 사느냐 계속해서 매일매일 확인하시고 그 부분이 내년 1분기 농사를 좌우한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신다면 외국인의 수급
한 일주일 동안 좀 정밀하게 추적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 특히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다음 주에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을 맞아서 다음 주 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외국인 수급이 내년 1분기 농사를 좌우한다라는 말씀을 꼭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지원 전문가하고는 일단 여기서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원 전문가께서 5G 관련해서도 눈여겨봐야 할 종목 업종이다라는 의견 드렸었는데 5G 관련해서는 정말 지금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마다 계속 담아가자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지금 여기저기서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거나 혹은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오늘 상담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지원 전문가의 톡방 늘 열려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 7금자를 검색하시고 무료 입장하신 다음에 언제든지 좀 도움을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밤인데 이렇게 본방사수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밤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